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심사 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일단 궁금한 게 이 신기술 신제품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심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심사를 하는 이제 전문가 풀이 있어요. 네. 그 전문가 풀, 이제 그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풀을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새로운 기술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을 계속 저희 이제 심사위원으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대학이라든지 정부 추정기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단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매일 눈으로 정말 심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심사 과정,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심사 과정 중요합니다. 심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기술 인증 심사 과정부터 말씀 좀 네. 드릴게요. 신기술입니다. 네.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1차 심사는 서류 면접 심사예요. 그래서 서류 제출된 서류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신청 기술의 이제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차 심사를 이제 를 통해서 어떤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은 네. 이제 다음 심사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럼 1차 서류를 통과했다. 그러면 2차에서는 이제 어떤 심사가 두근두근 되네요. 어떤 심사가 있나요? 2차 심사는 이제 1차 심사 통과한 기술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전문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네.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조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개발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조 설비라든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근대는 2차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3차 마지막 심사죠. 어떤 심사 과정이 펼쳐지나요? 3차 심사는 종합심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2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3차 심사에 상정이 된 그 기술에 대해서 해당 기술이 신기술로 인증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뭐 규정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인증되는 그 기술명이라든지 인증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이의조정 심사라는 과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의조정 심사는 어떤 과정인가요? 이조정 심사 모든 게 그렇지만 심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선정된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탈락된 기업들도 있으시고 네. 또는 이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그런 기간을 정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그런 이의 신청에 대한 그런 뭐 부합성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심사에 다시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크게 이의 신청은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네. 선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쟁업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네. 두 번째는 그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신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곳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심사 결과 이제 탈락이 되게 되면 탈락된 내용에 대해서 그 검토 의견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검토 의견을 받아보시고 어떤 심사 과정상에 어떤 뭐 그런 뭐 문제가 좀 있다든지 본인들이 탈락된 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경쟁 업체에서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많이 신청합니다. 저는 사실 탈락한 업체들만 이의 음.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경쟁 업체에서도 네. 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신기술 그 과정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됐고 이의 신청 단계까지 포함하면 뭐 크게는 4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기술을 넘어서 이제 신제품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심사 과정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은 이제 크게 이제 6개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면접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 사전 예고, 그리고 이의 조정 심사, 종합 심사, 그리고 확정 공고 이후에 또 이의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류 면접 심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신기술 인증이랑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신기술은 3차였는데 아니 신제품은 3차 더하기 3차 6차네요. 네.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인지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신기술보다 신제품이 심사 과정이 더 많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제품 인증은 신기술 인증이랑 다르게 그 혜택 중에서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런 좀 이렇게 너무 좋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좀 심사를 좀 타이트하고 까다롭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신제품 지원하려고 또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눈 또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각 단계마다 이제 심사 어떻게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차입니다. 서류 면접 심사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류 면접 심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네. 그걸 신청하는 그 기업하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어떤 뭐 그런 신기술성이라든지 그런 제품의 독창성이라든지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된 그 제품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신제품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 심사위원분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 점수 이상을 좀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단추 1차 서류 심사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사도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과 비슷하게 현장 심사인데 뭐 제품 심사, 현장 네. 제품 심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 제품 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제품 심사는 심사위원 분들께서 신청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그 기업 현장으로 갑니다. 또는 그 제품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로 가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쪽에 가서 기존에 진행됐던 서류 면접 심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신기술 적용 및 핵심 기술 구현 여부라든지 어떤 제품 평가 기준의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국산화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제품 인증은 좀 특성이 있는 게 그 품질 관리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평가하는 별도의 그런 전문가분이 또 심사에 또 참여하시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사실 신기술 심사에서는 없었던 단계거든요. 3단계가 사전 예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예고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예고를 하기 전 단계에 진행이 된다. 사전적으로 알린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서류 면접 심사라든지 현장 심사 결과에서 이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30일간 기간을 정해서 이제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어떤 제품, 뭐 어떤 신청 제품이 어떤 것이고 핵심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제품으로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이의가 있다든지 의견이 있으면은 그런 기간을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단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4단계도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이 3단계 사전 예고를 통해서
이의조정 심사 이제 4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의조정 심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그 말씀드린 이제 사전 예고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심사위원회를 꾸리게 돼요. 네. 그래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예고하고 이제 이의 조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종합 심사가 있거든요. 네. 과정만 들어도 종합 심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걸 다 종합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종합 심사는 어떤 과정인가요? MC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네. 기존에 진행됐던 그런 심사 단계의 결과가 신제품 인증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신제품 인증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증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 공고, 이렇게 공고를 뭐 땅땅땅 내린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요? 인증 공고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사 단계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제품의 그 이제 인증 번호라든지 유효기간들이 다 이제 확정이 돼요. 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증받는 신제품의 그 명칭이라든지 그런 뭐 기업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서 공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증 공고까지 되면 이제 이 제품은 신제품입니다.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발표가 났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아니 홈페이지에 내 회사가 없다. 탈락했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 네. 이의 신청을 저희가 크게 이제 두 단계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심사와 1차 서류 면접 심사와 현장 심사에서 탈락된 그런 기업들은 사전 예고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인증 공고가 난 이후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또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증 딱 하고 나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꽉 막힌 기간은 아니라는 거네요. 일단 마지막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다는 거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정말 공정한 기관이구나라는 인증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실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뭐 귀찮아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않으세요? 뭐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뭐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거를 뭐 싫어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의 신청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제품이 진짜 신제품이다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 바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평가 항목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이제 심사 단계가 크게 이제 서류 면접 심사와 현장 제품 심사, 종합 심사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서류 면접 심사에서는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제품 평가를 하고 또 경제성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각 이제 배점이 나눠져서 총점이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고 네. 그 외에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 서류 면접 심사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심사를 가게 되면 현장 심사를 보통 이제 심사위원 5분께서 5분께서. 예, 5분께서 방문을 하세요. 기업을 방문을 하셔서 그중에 심사위원분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현장 심사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합 심사 같은 경우는 참석한 그 심사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신제품 인증으로 적합하다라고 확인을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신제품 인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항목을 들으니까 또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신제품에 또 지원을 하실 분들이 또 보실 거란 말이죠. 면접도 있잖아요. 면접 알짜 팁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네. 신기술성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과연 이 기술, 신청한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존의 다른 기술과 차별화된 그런 차별성이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좀 확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신청한 기업에서는 우리 제품의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좀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객관성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양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품질 경영 체계가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신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한, 네, 신제품에 대한 부분, 네. 면접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심사위원분들께 이제 제가 한마디 여쭤봤어요. 혹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 글쎄, 서류 미비를 그렇게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서 서류가 하나씩 빠져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빠뜨리는 서류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신청한 기술 또는 제품과 이 시험 성적에 있는 기술, 이 제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간혹 또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핵심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또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신기술, 신제품 지원하시는 분들은 서류 미비로 탈락하시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저는 뭐 살짝 미비한 점을 말씀드렸다면 팀장님께 정말 특별한 꿀팁을 가지고 오셨다고. 네, 꿀팁 전수해 주시죠. 꿀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보통 이제 신기술, 신제품 인증 신청하시는 기업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수한 이제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해서 또 이제 이런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청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과연 우리 기술을 우리는 최고라고 인정을 하지만 제3자들도 정말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뭐 애정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인 심사위원들이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만든 테스트 레포트보다는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발급받은 그런 좀 공인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기술과 제품이 또 우수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이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기술 제품을 이미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그 신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 기술이 제일 최고다, 우리 제품이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제품, 신기술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한 번 더 제3자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지원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신제품, 신기술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기술, 신제품 등록된 이 회사들과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라든지 정부 지자체의 그런 수의 계약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일단 개발하시는 분들도 개발하시면서 이게 팔릴까? 잘 팔려야 되는데 걱정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구매 계약을 또 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또 걱정 없이 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구매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인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할 때 또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년간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좀 뭐 기술의 어떤 신기술의 실용화에 기여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연말에 선정을 해서 그런 분들께 또 포상을 하는 그런 우대권도 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신기술 인증 후의 혜택 또 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신제품 혜택은 신기술 간에 조금 또 차별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신기술 혜택은 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제품 인증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신기술 인증 혜택의 대부분은 이제 신제품 신제품, 보실 네. 수 있는데 신제품 인증의 가장 특성은 그러니까 특징적인 그런 혜택은 공공기관의 20% 의무 구매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정부 기관이라든지 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런 많은 공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 해당이 돼요. 작년 기준으로 450개 기관 정도가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런 그 공공기관에서는 1년에 구매해야 되는 예산액의 20%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법에 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신기술 인증이랑 조금 다른 좀 신제품 인증만의 특성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 같거든요. 일단 신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이 내 제품이 또 잘 팔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의 제품을 의무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정말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증을 받고 지원 혜택을 받은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성공적인 지원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벌써 가을이 왔고 네.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네. 근데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많이 좀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침 저녁으로 요즘은 추워서 손이 시려 꽁 해서 이제 손난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손난로가 생각나는데 예. 네, 어떤 게 있어요? 손난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보통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최근에는 맞아요. 이제 뭐 기상 이변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눈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불가사리. 네. 불가사리가 사실은 좀 실생활에 좀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불가사리에서 특정한 어떤 성분을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제설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제설제가 제가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서 접했는데 매출이 뭐 단기간 내에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런 부분, 그 기업이 좀 기억에 남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불가사리는 먹지도 못하고 이제 쓸모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사리로 그렇게 제설제를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사실 제설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뭐 토양을 오염시킨다던가 뭐 산책하는 강아지들 발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기사로 접해봤는데 그런 신기술 좋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사례와 이제 저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신기술 또 신제품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코이타의 인증을 받으면 그럼 평생 이 신제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좀 기간을 좀 정리해서 혜택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의 어떤 그 난이도라든지 어떤 그 시장 규모라든지에 따라서 인증 기간이 이제 부여가 돼요. 신제품 인증은 인증받게 되면은 3년은 기본적으로 3년. 네.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신기술 신제품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어떤 그 연장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아, 연장 기간을 신청. 좀 네. 받고 싶다. 네.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평가 단계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오. 또 혜택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간을 나눈 이유가 또 있잖아요. 기간 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좀 독점화해서 혜택을 보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신제품 만들었다고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기술과 또 다른 새로운 제품들을 기관에서는 발굴하는 거고요. 네. 또 그 인증됐던 기관들은 하나의 신기술, 신제품에서 또 벗어나서 또 다른 것들을 발굴하라는 그런 발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신기술 개발하고 싶고 신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막 의욕이 생겼어요. 지금 바로 포이타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지원을 하면 될지, 신기술, 신제품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구비 서류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구비 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신기술, 신제품 인증은 일단은 우리가 일정이 1년에 이렇게 3번, 1회, 2회, 3회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네. 보여드리는 건데, 아쉽게도 올해는 지금 신청이 끝났고요. 네. 내년 1회차 신청이 아마 12월경에 네.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고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또 빨리빨리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놓친 정보들 없도록 하려면 매일매일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 사실 매일 오시기는 매일 방문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일주일에 앞서 한 번? 말씀드린 네. 그런 좀 일정 정도만 책상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2021년 제3회 이제 접수 공고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신청 자격이라든지 신청 대상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 받는 기간, 신청은 보통 저희가 시작으로부터 한 30일 정도 신청을 받고 있고, 네. 온라인으로 접수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MC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류 미비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탈락되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서라든지 설명서,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라든지 국내 인증기관 실적 자료, 그리고 시험 기간의 시험 성적서, 그런 부분도 좀 제출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품질 경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ISO 인증 등의 그런 인증서라든지 설명 자료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 말씀드리면, 네. 신기술의 경우에는 신청은 반드시 이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캡처 찰칵 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 다들 하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신기술 이렇게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는 신제품 네.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제품 인증도 이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앞서 보신 그 과정은 신기술 과정이고요. 신기술 과정은 지금까지는 이제 접수가 끝이 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접수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 인증 접수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께 역시 또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주 들어오셔서 일정 확인하시고 서류들도 미리미리 조금 봐두신다면 서류 미비되는 일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은 이제 앞서 신기술 인증이랑 다르게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신청 중이군요. 예, 신청 네. 중이에요. 10월 22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공고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고문을 보시면은 이제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그 신청
제외 대상 몇 가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고문상에 들어와 있고 지금 신청은 이제 11월 22일부터 네.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게 되고요. 관련된 서식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다 내려받기를 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하셔야 되는 그 서류들, 신청 서식 중에서는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 그 신청 제품 설명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그 제출 서류 중에서는 좀 많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신기술성을 이제 증명하는 자료가 한부가 있어야 돼요. 네. 보통은 특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논문 등을 많이 제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ISO 인증서 같은 그 품질 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네.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하는 제품이 이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법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한 그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은 사용 전 이제 검사 검증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그런 성적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신제품 인증은 성적서가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그런 성적서만 인정이 된다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제품 인증은 제품이 판매가 돼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용화 되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요 정도, 아무래도, 예. 네, 신기술보다는 신제품의 그 평가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필요한 서류들도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자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다고요? 1년에 3번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간을 꼭 잘 확인하신 후에 그 기간에 맞춰서 기간 놓쳤네 이러지 마시고 신제품 신기술이 있다면 그 기간에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연락을 해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하면 특별한 뭐 이렇게 꽝 표시가 있나요? 신기술 인증 마크가 있어요. 오, 인증 마크가 있어요. 예. 네. 어떤 마크인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보일 것 같아요. 네. 차라라 떴지 않았을까? 네, 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뜨는 마크가 지금 신기술 인증 마크인 거죠? 네. NET, 그러니까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의미하는 NET가 로고로 되어 있는 그런 마크가 부여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 화면으로 저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신기술 마크는 요 마크였고요. 그럼 신제품 마크는 네, 마크 바꿔주세요. 자, 요 마크인 거죠? 네. NEP라는 그런 마크. 네, NET, NEP 네. 두 가지 마크인데요. 네. 이 제품들이 이제 기술들이 인증이 된다면 이렇게 도장 꽝꽝 찍어준다고 합니다. 이 마크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이 마크가 인증이 되어 있다. 그럼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팀장님과 또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장님은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매우 즐거웠고 이런 뭐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업무인 그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신기술 신제품을 지원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걸 보다가 오늘 아마 또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말로 이렇게 팀장님께서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 써 있는 걸 쉽게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네. 이해를 하기 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